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 시장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한컴 라이프케어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구산업 같은 구리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삼형 SNC, 벨로크, 파인 디지털, 패션 플랫폼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먼저 구리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땡큐 바이든이었습니다. 오늘 철강과 구리, 알루미늄 관련주들까지 강세 보여줬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 철강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구리나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시간의 거래에서의 분위기를 조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번 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든과 더불어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이 원자재 쪽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구리 관련주들도 좀 많이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또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외부 이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안 하시고서 섣부르게 투자를 하셨다가 오히려 그 큰 변동성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아직 크게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시세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할 경우에는 또 단기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해 보시면서 내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 계속해서 체크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강호진 전문가님께는 강스템 바이오텍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대로 급등한 데 이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HLB 그룹주들도 지금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 이제 다시 봐야 될 시간일까요? 네, 일단은 지수 반등이 나옴에 있어서 사실상 대장 역할은 반도체가 하겠지만 반도체만으로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주도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수 반등 계속 이제 시장이 업사이드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이런 대장 역할을 해주는 그런 주도 섹터들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치료제 자체를 보면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강스템바이오 역시나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CDMO 매출과 관련해서 올해 한 20억 수준의 매출이 좀 나올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제 뒷받침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장 상한가가 나왔다가 그 다음날에 20% 수준의 윗꼬리를 달게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지금 3,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3,000원 구간대를 보시면은 이전에 급한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쌓여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3,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3,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가는 종목에 더 가고 특히 대장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올 때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러한 종목들이 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와 같은 이런 대장주 역시도 좀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수 조정이 이어지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보고 이 지수 저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세를 전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단일가 매매 3분 가까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한컴 라이프케어도 상한가에 들어섰고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라이프케어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내일 시장에서 두 기업 모두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과거 사례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네. 한컴 MDS를 과거에 매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한컴 MDS가 매각되고 나서 그 주식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M&A나 인수합병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변동성이 역시나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발성 이슈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또 이러한 인수합병이라던가 매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 과거에도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을 때 항상 마지막에 결렬이 되거나 뭔가 잘 안 됐을 때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봤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시간에서 좀 좋은 흐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초반에 좀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아까 알루미늄이랑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상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래량도 거의 없었고요. 관심을 거의 못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4,000원대, 4,400원대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거래량과 함께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여기서 추가 시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그동안 여기서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소식이 나왔을 때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와 이런 거 좀 위험하니까 좀 팔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진짜로 트레이딩을 잘한다 아니면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만 해가지고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나는 이렇게 위험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래도 한컴 라이프케어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원전선 우선주 그리고 재룡전기, 광명전기 이런 전선 전기 업종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주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이 뜨거운 만큼 두 분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두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내일 시장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좀 접근해봐도 될 만한지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력기기 그러니까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상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됐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은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게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돼서 교체 주기에 좀 다다랐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특히나 이런 전력 설비 부분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35년에서 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편인데 그게 지금 도래했다라는 것은 뭐 1, 2년 만에 이 수요가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좀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2040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앞서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주식수도 적고 시총이 낮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조정이 크게 나왔을 경우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주보다는 그냥 보통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필옵틱스요. 아, 필옵틱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3,000원에 20%입니다. 오, 33,000원이요. 네. 아, 그때 좀 고점에 따라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9%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이게 뭐 매수가가 올지 아, 아니면 좀 더 비중을 실으면 안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이조 본부장님은 긍정 그리고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비중 조금 더 실어도 괜찮을까요? 비중 확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중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유리기판 대장주로 지금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단기간에 정말 많은 상승 나왔는데 지금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되돌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5,000원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 주만 또 20%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심지어 투자 경고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강한 종목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쯤에 경고가 풀리게 되면은 매수가 위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매수 시점이 너무 좀 고점에서 매수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긍정 의견은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하고 좀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이 좀 도전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중 확대는 조금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35,000원짜리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다시 빠질 경우에는 고점에서 저항받고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추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은 2월 말, 3월 초부터 지금 3월 초에 주가가 12,000원대였습니다. 거의 3배가 올랐기 때문에 한 달 좀 넘게, 한 달 반 정도 만에 3배가 올랐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정말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이거 지금 조정 나온 거는 많이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 일단 매수가 올라오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25,000원 다시 이탈을 하면은 이거는 손절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 목표 주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금량 아, 금양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6,00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오늘 많이 오르고 시간에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네. 예, 그래 그 걱정스러워가지고 전화 문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단일가 매매에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와,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금양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종목인 것 같아요.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들어가신 걸까요? 아마 뭐 이번 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나마 좀 그 부분이 다행인데 사실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돼서 얘기 드리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최근 뭐 이런 시장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엔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런 2차 전지주들까지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오늘 이 반등과 함께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왔던 건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올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당장에 지금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또 라운드 넘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121선이나 아니면 61선이 지금 걸쳐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사실상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특히 금양 같은 경우에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다라면은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제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도 더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쉽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은 거래량이 좀 같이 실려주면서 반등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게다가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개인이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2차 전지 상승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개인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메이저도 같이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듣고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금양으로 꼭 수익 보시길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저희 시청자님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아니, TV 소리를 LX 음소거해 하우스 주시면 있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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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X 하우시스요. 아, LX 하우시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1,500원에 15%요. 아, 51,0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네, 한 1년 넘게 가지고 계신 거죠? 더 오래됐어요. 단가를 낮춘 거예요. 아, 물타기도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연주를 하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어떻게 본전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돼서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이조 본부장님 부정 그리고 중립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손실도 굉장히 크십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 종목은 부동산 경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매출의 81%가 건축 자재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경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야지 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그 나머지 매출은 이제 자동차 소재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 부분에서 흑자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본 본업 자체가 81%가 건축자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좀 약간 기대해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 경기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기에는 이 종목은 지금 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평단가 낮추셔가지고 51,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다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하루에 4,000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조차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5만 원대까지 올라오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도저히 손절 못하겠다 하시면은 사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시간까지는 좀 견뎌내셔야 될 것 같고 비중 확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진짜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종목보다는 이러한 섹터보다는 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뭐 나는 진짜 아까워서 도저히 손절 못 하겠다 하시면은 일단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하셔야지 이걸 지금 만약에 비중 확대하셨다가 여기서 그냥 계속 더 빠지면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손절하면 좋을까요? 아, 네.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할까요? 지금 만약에 이게 저점을 한 번 더 깨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6,000원권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손절 고민 진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본다고 한다면 35,000원까지 마지노선을 35,000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42,000원 구간대에서는 저는 팔고 나오셔서 아예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한 36,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점 깨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되돌림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고점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하우시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손절가와 목표 주가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다른 종목으로는 꼭 수익 보시길 저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거북정님, 데니님, 그리고 사유님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신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뉴플렉스고요. 네. 예, 매수가는 8,100원이고요. 가지고 있는 프로는 20%입니다. 오,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많이 오래전에 했는데 많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요새 조금 올라온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아, 그럼 오래전에 갖고 계셨는데 또 올해 초에 13,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또 안 파셨나 봐요, 시청자님. 그때는 제가 사지 못했어요. 아, 네, 그때 알겠습니다. 산 건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 의견 주셨어요, 호진 전문가님. 우리 청자님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전고점까지 목표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매수가가 그렇게 다행히 높지는 않아서 긍정 의견을 좀 드렸는데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이제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급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때는 재료가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VR에 들어가는 이제 FPCB를 좀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올랐었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지금 배터리와 관련된 그 FPCB용을 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수주 잔고 자체가 3천억 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 애플 비전 프로로 인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올랐었던 상승분은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 7,000원 구간이 지금 뭐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지선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좀 거래량이 좀 더 강하게 실려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보다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거래량 없이 장중에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윗꼬리가 좀 달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9394번님께서 WCP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6,000원에 비중 20%인데요. 물타기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 120초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상담으로 부탁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일단 이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인데, 사실 그때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그런 뭐 삼성 SDI 밸류체인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중기 이상 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만약에 지금 20% 비중이신데 이 2차 전지의 끈을 놓지 못하겠다 하신다 그러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바닥을 다지는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여기서 저점을 낮추면서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서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늘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주가 자체가 지금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더 빠지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예상을 뒤엎고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일단은 이 좀 3만 원대에서 가격이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내년에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도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WCP 분리막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섣부른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바닥권 확인해 주는지 체크를 하고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스피드 상담의 달인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분 꽉 채워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호진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묵찌빠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코세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은 12%, 매수가는 11,000원이십니다. 언제 익절해야 할까요? 라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전에 또 고가가 있었어서 그때는 아마 못 파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익절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래량은 상당히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매물이 좀 크게 쌓여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정말 크게 발생을 하면서 돌파를 해내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뭐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사실 갭이 발생을 했었던 17,000원대까지도 좀 올려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실제로 있는 상태고 올해 그리고 25년도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분기에도 그런 실적들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장비와 관련해서는 또 2차 전지 2차 전지 향으로도 매출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주도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뒷받침이 된다면은 사실상 문제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은 딱 10초 남겨두고 스피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묵찌빠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ST팝 아, ST팜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4,000원에 20%예요. 94,000원에 20%요. 네.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가려나 아니면은 중간에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나. 아, 네. 3월에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반기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94,000원 구간인데 사실 그 ST팜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15만 원부터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절반 이상 조정 받은 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세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거래량 나온 이후에 지금 옆으로 살짝 조정 이후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주가가 오르기 전 구간까지 다시 한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비중 20% 정도면요 크게 나쁘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그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그 부분이 돼야지 뭔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그게 아니라 ST팜 자체적으로 뭔가가 좀 개별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뭔가 성과가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이러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시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지금 있는 비중 가지고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20%에서 10%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더 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은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ST팜으로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엠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0만 원에 300주. 30만 원에 20%요.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달에 들어갔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들어가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좀 내려갈 때 잡으신 건가 봐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내려갈 때 잡으셨는데 계속 떨어졌고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내일 시장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지수 반등과 함께 2차 전지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2차 전지가 이슈가 있어서 올랐던 것은 아니고 사실
장 초반에 미국이 이제 중국향 뭐 철강이나 뭐 이런 비철금속과 관련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철강주들 그리고 뭐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같이 오르게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그룹주들이 좀 같이 올랐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해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개별적인 종목 뭐 내용으로만 본다면은 사실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양극재 생산에 대한 부분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다만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투심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역배열 지금 자리이기도 하고 또 30만 원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딱 이평선이 지금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우하향하려는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또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온기가 좀 들어온다라면은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는 지켜보시고 지금 비중이 20%이신데 만약에 30만 원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이게 역배열 구간에서 상단으로 좀 올라서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해 주시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차 업황과 관련돼서 조금 더 개선이 됐다, 좀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상담 이어집니다.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병주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드리고 방송 마지막 즈음에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바이오 종목 한 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